네, 정치도 외교도 발언들도 통통통 튀지만 진짜 통통 튀면서 기분 좋은 건 공밖에 없습니다. 축구공 얘기부터 할 텐데요. 공공의 촉 이성무 이데일리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많은 분들이 국가대표 평가전 워낙에 그전에 저희도 사실은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대들을 하셨는데 네. 경기 결과는 2대2인데 뭐랄까요? 그렇게 박수는 못 받은 것 같아요. 좀 코스타리카는 우리보다 피파 랭킹이 아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스타리카 정도는 이겨줘야 우리가 뭐 16강, 8강 이렇게 좀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결과는 조금 아쉬웠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뭐 그래도 우리가 코스타리카를 몰아붙였고 찬스도 더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나중에 또 패하지 않았다는 것이 끝까지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네. 결국에는 무승부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부터 또 문제점이 이번에 경기를 드러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보완하면서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축구 팬분들도 많고 축구 팬이 아니더라도 국가대표 축구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요. 아직 모의고사 중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모의고사를 잘 봐야 네. 그래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그렇죠. 진짜 수능 시험에서 잘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모의고사 때 좀 틀린 부분을 제대로 알면 다음엔 대처할 수 있습니다. 틀린 부분 중에 하나를 좀 먼저 얘기를 하자면 수비 얘기가 또 나왔는데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니 김민재가 왔는데도 왜 수비 얘기를 하지? 이러더라고요. 김민재 선수는 잘했습니다. 정말 네. 넓은 공간을 혼자 다 마치 삼국지의 관훈장처럼 막 다 커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문제가 됐던 부분은 측면 수비입니다. 특히 네. 이제 오른쪽 수비에 윤종규라는 어떻게 보면은 뉴페이스가 나왔거든요. 이 윤종규 선수가 공격적으로는 아주 잘했습니다. 높이 올라가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을 하고 심지어 전반전 황희찬 선수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아직 이제 20대 중반 좀 경험이 적은 선수다 보니까 수비에서 좀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비로 내려오는 그런 타이밍을 못 잡고 위치를 못 잡고 이러다 보니까 이 코스타리카의 빠르고 어떻게 보면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에게 찬스를 많이 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윤종규 선수만의 문제는 아니고 오른쪽 측면에 확실한 주전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2014년과 2018년에는 이용이라는 오른쪽 측면 수비수가 두 번 연속 월드컵에 출전했는데 이 선수가 지금 36살이 되면서 이제는 이번 월드컵에는 좀 출전이 어려울 것 같아요. 2002년 당시 최진철 선수 나이보다 조금 더 한두 살 많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좀 노쇠화되다 보니까 이번 월드컵엔 출전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전에는 김태환이라든지 김문환 같은 선수가 오른쪽 풀백으로 나섰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벤투 감독이 이번에 이제 윤종규라는 뉴페이스를 실험을 해봤는데 이제 공격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수비에서 아쉽기 때문에 벤투 감독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굉장히 이 경기는 코스타리카전은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중앙 미드필더 흔히 말하는 볼란치라는 중앙 미드필더를 보통은 2명을 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수비형 미드필더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 1명만 두고 굉장히 5명의 선수를 공격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위로 올렸기 때문에 수비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것도 어찌 보면 월드컵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 두고 벤투 감독이 좀 실험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월드컵 때는 아마 이거보다는 조금 더 수비의 안정감을 무게를 두고 경기를 치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내일 카메룬전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또 한준 기자랑도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 축구협회가 이를테면 어떤 국내에서 경기를 하는 여러 가지 목적 때문이기도 한데 진짜 모의고사가 되려면 실제 우리가 상대할 팀과 비슷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지컬 좋은 선수들이 측면 돌파를 해서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어올 경우는 굉장히 취약하단 말이죠. 이 부분이 실제 월드컵 때도 우리가 대비해야 될 부분일까요? 아니면 그런 성격의 팀들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와 맞붙게 될 팀들은 우리와 코스타리카와의 경기를 다 봤을 겁니다. 그리고 저쪽 한국 팀의 수비의 약점은 김민재가 있는 가운데가 아니라 양쪽 사이드가 약점이라는 것을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번 카메룬전에서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 그렇다면 수비형 미드필더를 1명이 아니라 2명을 두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2명이 되면은 뭐가 가능하냐면요. 양쪽 풀백이 공격으로 올라갔을 때 그 수비형 미드필더가 그 공간을 메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할 선수가
바로 손준호라는 선수입니다. 네. 지금 중국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네네. 과거 K리그에서 MVP까지 받았던 아주 중앙 미드필더 뛰어난 선수고요. 네네. 수비력도 좋고 패스 능력도 좋은 선수인데 코스타리카 전에서는 정우영 선수를 대신해서 후반에 교체로 투입이 되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축구 팬들이 그 경기를 보고 나서 아니 그러면 정우영이랑 손준호랑 같이 더블 볼란치를 세우면은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벤투 감독도 어느 정도는 여러 가지 그렇군요. 방안이 있다. 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정우영, 손준호 이렇게 더블 볼란치가 나오지 않을까 좀 유심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는 마지막 프리킥도 그랬지만 명불허전인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 대표팀에 오기 전에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해트트릭 그것도 연달아. 교체로 나와서 골을 3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보는 이들을 다 속이 시원하게 만드는 네. 그런 멋진 활약이었는데 그전에는 골을 못 넣으면서 마음고생이 심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 마음고생을 털고 왔기 때문에 네. 더 이 코스타리카전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가볍게 뛸 수가 있었고 마지막에 손흥민 선수 멋진 프리킥을 쏘면서 결국엔 동점을 만드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토트넘 팬들이 난리가 났어요. 앞으로 손흥민에게 무조건 프리킥을 차게 하자. 그러니까요. 케인 차지 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비벽을 절묘하게 넘어서 구석에 꼽히는 멋진 골이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에서 평가가 아주 좋다 보니까 기대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활약 얘기가 많이 등장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코스타리카전에서 기자들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경기를 보면서 계속 이 교체 선수 몸 푸는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강인이 몸 풀고 있나? 몸은 푸는데 그럼 부름을 받고 있나? 근데 끝까지 벤투 감독이 안 부르더라고요. 네. 아마도 코스타리카전에서 우리가 한 골, 2골 먼저 넣고 계속 앞서 나갔다면은 이강인 선수가 나올 기회가 있었을 텐데 우리가 후반 초반에 연속 2골을 내주면서 네. 우리가 뒤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강인 선수를 실험하기가 조금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내일 열리는 카메룬전에서는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어떤 형태로든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에서 불러왔잖아요. 네. 그런 만큼 전혀 쓰지 않는다는 것은 뭐 이강인 선수에게도 너무 가혹한 그런 대우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어떤 형태로든 이강인 선수를 활용해서 좀 실험을 하는 그런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일 카메룬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팀을 본선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제 모의고사 성격인데 가장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는 어떤 걸까요? 사실은 이제 월드컵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가나의 네. 가상 상대로 카메룬을 데리고 왔어요. 네. 뭐 카메룬 하면은 전통적인 아프리카의 이전에는 강호죠. 뭐 이 추퍼모팅,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는 공격수고요. 뭐 굉장히 쟁쟁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쟁쟁한 선수들이 이번에 안 왔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거의 대표팀 A매치 처음 치르는 선수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전력이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나가게 될 카메룬의 전력과는 한 70%, 60% 그러니까 사실상 1.5군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우리와 싸우기 전에 우즈베키스탄과 우리나라에서 자체 또 평가전을 치렀거든요. 여기서 네. 0대2로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룬의 전력은 100%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이겨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100%가 아닌 카메룬을 상대로 우리가 싸우는데 우리가 비기거나 진다면은 이건 더 낭패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승리도 거둬야 되고 여기에 또 우리가 월드컵으로 가기 전에 해외파 선수들이 포함해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진정한 마지막 승부입니다. 물론 11월 달에 국내에서 평가전을 치르지만 그때는 유럽파들이 안 오고 유럽파들은 카타르로 바로 네. 바로 합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모의고사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동안에 시험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한꺼번에 또 시험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네,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는 2002년 월드컵 지금 사실 2002년생 분들도 입사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너무 좀 빠른 얘기 같지만 그 당시에도 마지막 평가전에서 결국은 유럽팀을 상대로 4대0, 3대0 이기면서 처음에는 5대0으로 져서 막 비난받던 팀이 상승세를 탔는데 평가전에서 저는 여러 가지 점검도 중요하겠지만 이 분위기를 좀 카메룬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는 분위기를 만들어가 되지 않나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축구협회도 이번 평가전을 놓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진짜 유럽이나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원정 평가전을 치러서 강팀들하고 좀 빡세게 붙어봐야 네네.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유럽이 자체 또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네. 제대로 된 상대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그래도 우리 안방에서 승리를 거둬서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명분과 실리 모두 잡기
위해서 이번에 코스타리카, 카메룬 초청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경기를 펼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카메룬은 꼭 이겨서 우리가 선수들이 자신감을 안고 월드컵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자신감 중요하거든요. 자신감을 채워주는 건 바로 승리입니다. 국민들도 승리를 통해 좀 자신감을 간접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구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가을 야구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현재 순위부터 좀 먼저 얘기해 주시죠. 네, 어제 SSG 랜더스와 LG 1위 SSG와 2위 LG가 맞붙었는데 네. LG가 연장 10회 초에 김민성 선수의 역전 말로 홈런에 힘입어서 6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1위 SSG와 2위 LG 간의 승차는 3.5경기 차로 다시 좁혀진 상황입니다. 네. 물론 SSG가 여전히 굉장히 유리한 것은 사실인데요. LG도 끝까지 지금 물고 늘어지면서 시즌 막바지까지 이 선두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밑에 3위 경쟁도 아주 치열합니다. 3위 키움 히어로즈와 4위 KT 위즈의 승차가 지금 2경기밖에 나지 않습니다. 네. 이 3위와 4위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요. 3위 팀은 가을 야구 플레이오프에서 그러니까 준 플레이오프에 바로 직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반면 4위는 5위하고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3위와 4위도 차이가 큰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가을 야구의 막차 티켓 5위 경쟁도 뜨거운데요. 지금 5위가 기아 타이거즈고 6위가 NC 다이노스인데 네. 지금 2경기 반차입니다. 그리고 7위 롯데하고도 3경기 반차, 8위 삼성하고도 4경기 차. 그러니까 이 네 팀이 지금 물고 물리는 상황인데 물론 5위는 기아가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기아가 요즘에 좀 들쭉날쭉해요. 네. 최근에 뭐 7연패를 당하기도 했었고 반면 NC는 후반기 상승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위 싸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가을 하면 다른 스포츠는 사실 계절 스포츠 물론 동계 스포츠 말고요. 계절이 잘 안 따르는데 야구는 유독 가을 이렇게 오는 이유가 청명한 하늘과 아주 시원한 배트 소리, 그다음에 함성 소리인데 관중이 매진됐어요. 그간 관중들 눈치를 좀 야구계에서 많이 봤는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뭐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좀 모이는 것이 조금은 부담이 그렇죠. 됐었는데 이 SSG하고 LG 사실상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 이런 네. 분위기다 보니까 어제 일요일에는 정말 2만 3천 명의 관중들이 이 SSG 랜더스 필드로 몰려서 만원 관중을 이뤘습니다. 올해 또 네. SSG가 워낙 성적이 좋다 보니까 네. 올 시즌 벌써 3번째 매진인데요. 앞으로 계속 매진 사례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고척 스카이돔에서 그렇죠. 좀 경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마음껏 응원도 하고 또 야구장 홈구장 가가지고 응원할 수 있으니까 가을 야구 때는 많은 매진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마음 답답하신 분들 공 딱 하고 날아가는 소리와 함께 와 하는 함성 소리, 푸른 잔디, 하늘, 가을 야구에서 좀 스트레스 푸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소식 이성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